우리가 이제 스탁 투 플로우의 모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유튜브 분들도 스탁 투 플로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이제 희소성에 관련된 이제 법칙인 거고요. 자, 이제 스탁 투 플로우 모델상 가격은 이렇게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던 건데, 실제로 가격 변화를 보니까 비슷하게 다 이렇게 가네? 이렇게 가네. 그래서 스탁 투 플로우 모델 자체가 이제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정대로 간다는 것은 이 실선이었죠. 이 실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과대평가된 거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과소평가가 되는 거죠. 스탁 투 플로우 상에서 이 지표를 이용을 한다면, 밑에 있었으니까 과소평가가 됐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사야지. 과소평가인데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사야지. 위에 있으면 뭐예요? 과대평가지. 팔아야지. 가격이 원래 여기가 기준인데 여기까지 올랐으면 팔아야지. 주구장창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이건 장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단기 대응이나 아니면은 이 사이클을 보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팔아야지. 그래서 아래쪽에 있으면 과소평가, 위에 있으면 과대평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 자체가 오차가 있는 거죠. 오차가. 그것을 이제 오실레이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에 올라가면은 과대평가, 아래에 있으면은 과소평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은 이게 모델에서 많이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탈해갖고 뭐 마이너스 1.02까지 넘어갔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냥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 정도 막 넘어가기 전에. 그런데 이제는 매수 시그널이라고 필립이 이야기하면서 레터가 이제 왔어요. 그런 이제 알람이 왔어.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걸 가지고 여기 공통점들을 가지고 나서 이것이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터로 돌아가면은 3주 전에 이 친구가 보내준 레터에 의하면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레터에 의하면은, 오차 범위가 가장 많으면 그림에서 여기 실선에서 가장 멀리 있는데, 그리고 올라갔네. 여기도 멀리 있으니까 올라갔네. 여기도 멀리 있으니까 이 부분일 것 같죠? 올라갔네. 여기도 여기에서 오차가 많이 생겼다 올라갔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오차.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3주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오차 범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 레터가 있고 나서 오버를 했고, 그리고 다시 올라온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시 올라온 부분들 보면은 가격들이 실질적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이 0.75라는 임계점을 찍고 나서는 다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경고는 무엇을 알려줄까요? 지난달 뉴스레터에서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31,000달러로 하락했을 때 높은 시간대에 바닥에 가까웠다고 생각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31,000달러에서 바닥에 가까웠다고 이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당당하게 이 친구의 말을 빌려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31,000달러 자체가 이 오차 범위 안에 있었던 거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비트코인의 전체 역사에서 이전에 4번밖에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딱 4번밖에. 그래서 방금 4번 설명드렸고, 자, 이것이 얼마나 희귀한지, 그리고 광부, 마이너들과 일반 축척에서 온체인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이 친구도 이것을 하나의 시나리오만 보는 거예요. 저도 추세전환 시리즈에서 이것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분명히 다른 신호들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호들을 봤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요. 바닥에 가까웠다. 바닥에 가까웠다. 이전의 가격과 함께 스탁 투 플로우 흐름상 다이버전스가 너무 극심했을 때, 오차가 많이 생겼을 때 가격이 저점에서 빠르게 가속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0.75를 지나고 나면은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을 했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차 범위 자체가 현재 0.75이기 때문에 오늘 경고가 트리거 되었습니다. 이런 트리거가 있으면 저한테 알람이 와요. 알람이 와서 이 레터가 있어서 제가 별도로 이제 말씀을 안 드렸고요. 이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격은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MVT. 이것도 이제 몇 번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추세 전환 시리즈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단기 대응할 때 과대평가되어 있니 과소평가되어 있니,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지표가 MVT예요.
MVT는 뭐냐? 네트워크 밸류. 네트워크 밸류를 트랜잭션 밸류로 나눈 겁니다. 트랜잭션 밸류로 나눈 거예요. 네트워크 밸류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MV, 시가총액 자체를 네트워크 밸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밸류는 뭐냐? 실질적으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물량들에 대한 가치. 그래서 여기 숫자가 이렇게 나눈 숫자 자체가 트랜잭션 밸류가 높으면은 분모가 높으면은 여기 나오는 숫자는 낮겠죠. 그럼 이것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뭔가가 있으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고, 트랜잭션 밸류 자체가 낮으면은 뭔가가 없으면은 이 전체적인 숫자는 많이 높겠죠.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MVT 시그널이야. 이 선 자체가 MVT 이제 시그널인데, 이 점선 있죠. 이 점선 아래로 내려가면은 MVT 자체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평가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한 것 자체는 여기에서 지금 이 MVT 시그널 자체가 점선 위로 올라갔을 때 가격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었는가.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 여기서부터 봐라.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느냐. 여기서 이것을 이탈하고 올라왔었을 때 봐라.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탈하고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올라가지 않았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점선을 이탈을 했을 때 가 봐라. 여긴 것 같아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제 지표로서 지금 이 친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가 언제냐면 2017년 말, 2018년 초예요. 뭐다? 하락장이다. 하락장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했다.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구장창 오를 것이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에 해석하는 사람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런 지표가 오르는 쪽으로 갔다 해서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도 알 수는 없는 거죠. 단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MVT 자체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역사적인 이 전체 몇 번 나오지 않은 2017년부터니까 그 과거의 자료는 더 나왔겠네요. 그러면은 그런 역사적인 순간들을 봤었을 때 이것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는가. 결국에 투자라는 것 자체가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 거고,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을 남한테 맞춰달라는 것도 이제 위험한 거고, 특히 유튜버들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 단지 여러 가지 방송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보면서 확률적 우위에 있는 쪽에 더 많은 베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린 것은 반대로 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라.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이제 이런 지표가 나오더라도 분명히 이 지표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게 그 다음에는 하락이 계속 나온 적도 있다. 여기 한 번 나왔다고 그걸 볼 게 아니라 다른 지표도 계속 봐야지. 그래서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 그것을 본인들이 자유자재로 이리 대입하고 저리 대입하고, 그리고 틀렸을 때 대비해서 매매법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